우리가 말하지 않는 지구, 기온이 2도, 더 나아가 4도 상승한들 인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해 난민이 되거나 전쟁에 휘말리고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전례 없는 폭염과 홍수로 절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갑자기 죽지 않는다. 천천히 고통을 느끼고 비용을 치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쓰레기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충북은 발암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다. 충북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7.4%, 인구가 3%인 것을 고려하면 17.8%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자연스럽지 않은 결과이다. 더불어 배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결과를 감당하지 않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러운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건 지구가 아파요 같은 호소의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겪는 긴긴 불운에 혀를 끌끌 차는 것으로 취재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잘잘못을 합리적으로 가리고 싶었다. 닥쳐올 재난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의 돈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방향을 찾고 싶었다. 오염되고 병든 마을의 불행을 불운의 탓으로 돌리는 그때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것들의 발목을 붙잡고 싶었다. 순전히 호기심에 헌옷들의 행방을 찾다가 해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믿기 힘든 사진 하나를 보게 된다. 헌 옷이 켜켜이 쌓인 언덕 위에서 소들이 풀 대신 합성 섬유를 우물우물 씹는 모습이었다. 헌 옷들은 계속해서 수레에 실려오고 한편에선 오래된 옷들이 불타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다. 내가 버린 옷을 누군가 고맙게 입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1년에 1000억 개씩 찍어낸다면 그걸 다 팔고 다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타만토 중고시장 역시 팔리는 양에 비해 들어오는 양이 너무 많았다. 수입된 중고 의류의 40%는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칸타만토에서만 매일 100톤의 헌옷들이 버려지는데 충분한 매립지가 없어 70%는 비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칸타만토 시장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우다우강의 거대한 옷 무덤은 그렇게 생겨났다. 물론 칸타만토에는 헌옷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 상태가 좋지 못한 옷을 고쳐서 팔아보겠다고 종일 재봉틀을 돌리는 수성공들도 있고 버려진 옷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려는 환경단체도 있다. 그리고 옷더미를 머리에 이고 걷다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몇몇 소녀들이 있다. 운이 좋아 척추만 변형된 아주 많은 소녀들은 오늘도 세계의 옷 쓰레기를 위태롭게 짊어지고 걷는다. 낭비와 불평등이 빚어낸 기묘한 세계. 마음에 들면 지금 사세요. 2층에 있는 것들은 다음 달이면 소각돼요. 전부 다요. 네, 이 물건들을 빼야 또 새로운 재고가 들어오죠. 죽기 직전의 옷들은 백화점 매장에서 보던 옷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하얀 블라우스는 손때가 묻을세라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재킷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었다. 털이 풍성한 모자가 달린 패딩 점퍼는 가격표를 보니 159만 원이었다. 다음 달이면 불구덩이로 들어갈 옷인데 거의 털은 숨도 죽지 않고 얼마나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지. 이게 다 무얼 위한 건가 싶어서 속상함과 무력감이 밀려왔다. 실컷 만들고 버려도 잘 태우면 된다는 게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소각장을 가동하려면 가스를 수입해야 하고 당연히 탄소가 배출돼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남반구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여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키우고 고기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있잖아요. 결국 쓰레기통에 버릴 고기를 만들겠다고 사바나와 열대우림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있는 거죠. 대형 화재는 2019년에도 반복되었고 숲이 불탄 자리에는 어김없이 팜나무가 심어졌다. 매년 건기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을 제외하더라도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큰 화재만으로 우리나라 면적 절반 크기의 숲이 불타버렸다. 기업들이 개간을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건 환경단체의 합리적 의심에 그치지 않았다.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2,560하의 숲을 태운 혐의로 한 파묘 기업에 9,200억 루피아, 약 817억의 벌금을 부과한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롭지 못한 희생과 책임의 전가.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의 20%가 아무런 장비도 안전 규정도 없는 장인 광산에서 생산된다. 이 장인 광산의 채굴량만으로도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이다. 밥값을 벌기 위해 스스로 일해야 하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온다. 아이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 코발트를 캐고 조그마한 등 위에 자루를 얹은 채 땅만 보고 걷는다. 세계의 전자 제품을 충전하는 건 중금속 먼지를 뒤집어 쓴 꼬마들이었다.
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쌕쌕이는 숨소리, 몸만 한 자루를 당길 때 떨리는 작은 어깨를 보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빼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이쯤이면 전용기를 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방식대로 제값을 치렀는지 의문이다.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대기를 마음껏 데우기 위해 지불하면 될 충분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를 인류의 잘못이라고 묻기에 각자가 기여한 바는 매우 다르다. 모든 환경적 피해를 감수하고 탄소 기반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윤택한 삶을 얻은 사람들과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같은 인류로 묶일 때 책임은 희석되고 원인은 모호해진다. 하여튼 인간이 문제라며 혀를 끌끌 차고 나면 기후위기는 불가역적 숙명이 되고 만다. 탄소 배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44kg으로 호주와 미국에 이어 3위다. 반면 중국은 18kg, 인도는 4kg에 그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8.5%로 OECD 최하위권인 우리와 달리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 감축에 나선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보호한들 중국, 인도가 안 바뀌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다. 중국인 14억 명과 인도인 14억 명이 우리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플라스틱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지구는 앞으로도 몇억 년이고 지속 가능하다. 우리의 안온한 산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이다. 환경 문제 앞에서 불평등은 여지없이 작동한다.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마구 버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넘친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버려지는 사이 또 다른 곳에서는 버려진 옷더미가 생계를 위협한다. 유명인이 전용기를 타고 1시간 이동하며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평범한 사람이 한 계절 배출하는 탄소량과 동일하다. 지구온난화를 재촉하는 사람과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기이한 구조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아동의 불법 노동 문제는 어떤가? 매년 출시되는 핸드폰의 주원료인 코발트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종일 일해야 겨우 한 끼를 먹는 아이들의 삶을 대가로 삼는다. 기후위기는 모두를 위협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장 빈곤하고 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라고 해서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쓰는 물건들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폐수로 흘러들어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온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점점 더 극단적인 자연재해로 모습을 드러낸다. 산불과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그 여파로 물가가 치솟는다. 이제 기후 문제는 북극곰이 아니라 곧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다. 살던 대로 살다가 위태로워지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81억 인구의 조별 과제와 같다. 공동의 책임의식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더 나쁜 소식은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야. 개발도상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선진국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우리의 손가락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가리킨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오명을 쓴다.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는 문제에 힘을 쏟는 것보다 당장 닥친 업무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생산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더 이상의 기온 상승을 막는 일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세기 말에는 해안 침수로 세계 GDP의 20%에 이르는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 2050년에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9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1년 대비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곧 자기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를 외면할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며 살아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겠지만 수세기에 걸쳐 이룬 평등, 자유,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와 같은 유산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핵심 메시지.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와 생산은 지구 곳곳에 쓰레기 산을 만들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고통으로 내몬다. 위기는 특정 집단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문제이자 조별 과제이며 외면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된다. 지금 당장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추천 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환경 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책이다. 냉철한 시선으로 기후 위기의 본질을 파헤치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한다. 무감각해진 현대인에게 경종을 울리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필독서다.